이제 플랜 B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주말에도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뭐 플랜 B가 좋아서 플랜 B를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대표적인 플랜 B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한 파면 선고 결정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4월 18일을 넘어서서 뭐 정말 극악한 어떤 상황까지를 염두에 든 것은 말 그대로 그 다음이고, 그 전에 어쨌든 빠르게 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부분인데, 네. 임명 부분은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덕수 총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방안. 네.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생각을 바꿔먹게 해서 임명하는 방안. 크게 보면 두 가지 트랙이고요. 네. 첫 번째 전자와 관련된 트랙은 엊그제 이제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임시지휘 가처분. 네. 말하자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재판관 지위를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인정해달라라고 네. 하는 신청을 제출을 했고요. 이 신청은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열어서 하는 사건이 아니고 네.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 가능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는 3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결정을 하려면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처분 신청은 6명의 인용 요건이 필요 없고요. 과반 5명만 인용하면 되는데 네. 지금 재판관 지형상 그럴 여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시지휘 가처분 인용이 돼서 이 사건에 이제 말하자면 결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어떤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임시지휘 가처분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임명하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위헌적 상태를 매일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위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을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탄핵을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이 본회의 일정 잡는 부분들, 안건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계속 해왔고, 아직 이제 결론을 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회의를 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하고, 직무유기 형사고발도 하고, 다양한 어떤 법적 조치들을 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정부청사 앞에 가서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한덕수 총리 압박 네.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고요. 여기까지가 4월 18일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위한 정상적인 어떤 트랙으로 가는 네네. 방안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4월 18일이 온다. 아시는 바와 같이 2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 퇴임하거든요. 그렇죠. 퇴임하면 6명이 돼요. 네. 그럼 헌재가 그냥 올스탑입니다. 그렇죠. 6명이 되면 소위 헌재법에 따른 심리 정족수 7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뭐 심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헌재 자체가 올스탑이고, 이 직무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네. 헌재 재판관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할 수 없다가 다수설로 알고 없다가 있는데, 중론이죠. 예, 다수설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 소수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들은 그럴 뭐라도 여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볼 사람들인데 맞아요. 네. 저지르면 어떻게 네. 됩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임기 만료가 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의 임기를 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네.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는 법안. 헌재 재판관 네. 외에 정부의 다른 자리, 네. 또 정부 산하기관, 네.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데의 사장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일반적입니다. 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런 일반적인 법률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석이 된 두 자리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 대행은 임명하지 못한다라고 네네. 하는 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극악한 정치적 어떤 판단을 통해서 헌재를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자기네 어떤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봉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네. 그런 아주 극단적 농담까지 하도 이제 어이없다 보니까 네. 한덕수가 2년 해먹겠네 뭐 이런 이제 농담도 했는데 네. 지금 이 상태가 만약에 네. 4월 18일 이후에 온다면 네. 굉장히 긴 시간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도 황당하게 갈 있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네. 헌재 관련된 법안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국회가 선출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금 부당하게 행정부의 수반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것은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다시 결론 지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부당하게 임명을 안 하면 10일 이내에 임명을 안 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네. 그렇게 해서 국회의 선출권을 형해화시키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법안도 함께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납두면 또 거부권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뭐 추후에 저희들이 또 밝힐 텐데요. 지금은 완전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범주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그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들이 꼭 필요할 것이고 그런 판단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과 함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주당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예, 저희들은 민주당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위원회 정신이 너무나 투철한 자 네. 그런 자들을 국가가 그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니까 자리에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도저히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을 계속 그 자리에 놓으면서 월급을 줘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놔둔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가 21명입니다. 국무위원,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다 합쳐서 21명인데 의사정족수가 이제 1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 수 있는 사람이 11명이 모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없고 권한대행 체제가 있는 부처들까지 따지면 몇 명의 지금 그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개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개의가 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5일 후에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네. 국회의장이 그 헌법에 대한 그 법률안에 대한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야당이 취할 수 있고 현행 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생각해 둬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과 계속 협의하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우리가 눈 뜨고 코를 여러 번 뵀잖아요. 그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인용 이것도 이제 눈 뜨고 코를 뵙고 8일 날 즉시 포기를 하면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도 되고 그래 이제 코가 한 절반은 잘려 나갔어요. 눈 뜨고 그냥 베었어요. 그러다가 또 김성은 뭐 이광우 등등등은 아예 저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검찰이 아예 나가지도 않고 이놈들이. 네,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베일 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베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지금 플랜 B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엊그제 이용우 의원님 좀 곤란하실지 몰라서 민주당의 다선 의원님들께서 중진 의원님들께서는 그건 조금 혹시 뭐 역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 멈칫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몇몇 초선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그러셨는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야지 현재 8대 0도 더 높아지고 그 위에도 여러 정치 일정에서 설득력이 높아지는데 경제를 각하는 분들 일부 또는 중도층 일부, 합리적 보수층 일부에서는 한덕수와 최상목을 쌍탄에 가면 주가가 더 폭락하고 환율이 더 뛸 거다. 지금도 그런 상태긴 하지만 게다가 거기다 내각까지 더 탄핵하면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냐. 다 윤석열 때문이고 헌재가 선고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좀 피해보자 이런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네. 오늘 내일이죠, 그것도. 그렇죠. 4월 1일로 일단 저 민주당은 못은 박은 거죠. 4월 1일까지 최후 통촉됐고. 네네. 오늘 그 뉴스공장에서도 민주당 초선들이 나와서 거기서도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초선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는 겁니다. 네네. 다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자. 이게
저도 막 머릿속에서 막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 네네. 조국혁 신당이 시원하게 쳐주면 또 좋았다가 네. 가끔 또 갑자기 기업하는 사람이 막 연락 와가지고 야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아 그런가 또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플랜 B라는 게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한이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자, 네. 이제 말씀드리면 4월 18일 날 이제 임기가 종료 두 분이 네. 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면 이번 주 정도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한 2주에서 3주 전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다수설과 소수설을 얘기했잖아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해가지고 권한대행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국회에 제출해버리는 동시에 네. 국회가 그것을 인사청문회 하고 안 하고 가네요. 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회에 또 이게 인사청문회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냥 행정부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4월 18일 이후에 한덕수에 의해서 두 명을. 두 명을 네. 대통령 지명직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 행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먼저 선수를 쳐놔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오오 하다가 예. 4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좀 시간이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전혀 없다. 이번 주 안에 뭔가 저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얘기해놔야 저들이 안 하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네. 대비 차원에서 분명히 대비할 일은 하자. 네. 이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좋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일부러 먼저 뭐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렇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지금 헌법과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으니 최소한의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있자. 이제 너네들이 계속 그렇게 국가를 만시창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네. 현행 법과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고안해내고 있다. 너네들 그렇게 계속 할 거면 우리도 할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저들이 조금이라도 움츠다는 거죠.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탈옥도 예, 했죠. 맞아요. 탈옥도 했죠. 네. 그리고 즉시항고도 포기하게 됐죠. 그리고 구속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김성훈 이관 구속 안 되고. 그거 하나 더 따지면 지금 한덕수도 다시 네. 이제 복귀하고 있고. 복귀했는데 임명도 안 예, 하고. 예. 저희들이 계속 무방비로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미리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하고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결기를 그냥 말로만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소위 말해서 가벼이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비상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말 길어져서 이팔 말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국민들께 얘기하고 그럴 가능성에서 얘기하고 나니 실제로 계엄이 딱 터지고 나니까 국회를 가야 돼서 바로 국회에 가서 해제해야 되고 국민들은 국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계엄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제시켰던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네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 강경파가 있으면 온건파도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생각을 하시겠죠. 생각을 쭉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의 과정,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고 민주당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